당신이 지금 느끼는 육체는 사실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세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육체는 우주의 광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거대한 필터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거운 단백질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빛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7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수조 개의 진동이 얽힌 거대한 교향곡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간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빽빽하게 연결된 정보의 바다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묘한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양자역학적 실제가 가리키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의식은 과연 어떤 감각으로 우주를 만지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엽니다. 형체 없는 존재가 느끼는 경이로운 현실을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 속에 비친 형상을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본 당신의 몸은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그물과 같습니다. 원자 하나를 축구 경기장만큼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심의 핵은 경기장 한복판에 놓인 작은 공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텅 빈 공간입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그 수많은 빈틈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중성미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앞으로 여행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에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당신의 손가락 원자와 스마트폰의 원자는 결코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적 반발력이 닿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 즉 순수한 에너지 상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기만적인 촉각의 장벽을 넘어 사물의 본질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주파수를 맞추듯 우주의 모든 진동과 직접 공명하는 상태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정식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단단한 바위나 부드러운 피부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아주 좁은 공간에 응축되어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과학계를 뒤흔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두었습니다. 만약 그 응축된 에너지가 다시 풀려나 원래의 파동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형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의 젊은 직원이던 아인슈타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기묘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빛의 파동 위에 올라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틀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유연한 청화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는 빛의 존재에게 시간은 멈춰 서 있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가 된 당신에게는 수십억 년의 세월과 찰나의 순간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의 근원을 원자라고 불렀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물의 근원은 입자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선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율했습니다. 그는 철가루가 자석 주위에서 일정한 모양을 그리며 정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이면에 거대한 에너지의 지도가 그려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루드비 볼츠만이라는 비운의 천재는 열역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어떻게 흩어지고 모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결국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지려는 성질, 즉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육체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에너지가 자유를 얻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볼츠만이 그토록 갈구했던 우주의 근원적인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완벽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온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커피 속 분자들이 격렬하게 춤을 추며 손바닥 세포를 두드리는 진동의 전달입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에게 열기는 고통이나 따스함이 아닙니다. 공간의 밀도가 변하는 리드미컬한 파동으로 지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현상 역시 공기 분자들의 밀고 당기는 파동에 불과합니다. 귀라는 기관이 없는 영혼은 베토벤의 교향곡을 고막의 떨림으로 듣지 않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함께 출렁이는 거대한 파도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당신은 단 한 번도 상대방의 피부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강력한 전자기적 반발력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촉감은 사실 에너지장과 에너지장이 서로 밀어내며 주고받는 정보의 해석일 뿐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라면 이 보이지 않는 장들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 속에 픽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픽셀들이 모여 만드는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스크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크린 뒤에 숨겨진 영사기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온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빛 그 자체가 됩니다. 빛은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되고 반사되지만 그 본질적인 에너지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에 서서 피부에 닿는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온기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출발한 광자들이 8분 20초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도착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그 광자들을 흡수하여 열로 바꿉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에너지 상태라면 그 광자들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동료가 됩니다.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며 산란되는 푸른 빛을 안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구름의 입자들 사이를 유영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견고한 세계는 사실 아주 정교하게 짜인 에너지의 직조물입니다. 숲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나 코끝을 스치는 풀냄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역시 모두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들입니다. 육체라는 수신기가 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흑백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수만 가지 색채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던져지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나라는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우주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육체라는 닻을 잃어버린 의식은 광활한 에너지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형체 없는 존재가 마주하게 될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녹아내리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지면 아래에는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의 뒷면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복잡한 부품들 같습니다. 우주는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이면에 치열한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당연한 감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육체라는 외피를 벗어던진 존재에게 이 세계는 더 이상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붓터치와 물감의 진동으로 가득 찬 작업실처럼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를 지배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화음을 결정합니다. 이 기묘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던 현실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연결할 때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기를 살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숨겨진 메커니즘은 형체 없는 당신의 의식을 우주 전체와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라디오 수신기와 비슷합니다. 공중에 떠도는 수만 개의 주파수 중에서 단 하나의 노래를 골라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수신기가 아닙니다. 그 공중을 가득 채운 전파 그 자체가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장로는 우주의 모든 입자가 사실 보이지 않는 장의 출렁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자라는 입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일어난 아주 작은 파도가 우리가 보는 물질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과 같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글 때 수면 위로 번져나가는 물결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결은 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육체 없는 당신은 바로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 세상을 만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연주자들은 각자의 악기를 켜고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화음으로 섞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화음 중에서 특정한 악기 소리만을 골라 듣는 청중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상태의 당신은 악기 줄의 떨림 그 자체가 되어 무대 전체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음식 속의 물 분자를 흔들어 열을 내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없는 당신에게 사물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속도로 떨리고 있는 에너지의 집합체로 느껴질 것입니다. 벽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느리고 묵직하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구름일 뿐입니다. 기타 줄을 튕길 때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짧은 순간의 공명이 바로 육체 없는 존재가 타인이나 사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체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주파수에 당신의 파동을 맞춤으로써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소리굽소회 중 하나를 두드리면 옆에 있는 소리굽소회가 저절로 울리기 시작하는 공명 현상과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주 작은 미시세계로 좁혀보면 이 현상은 더 경이로워집니다.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은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률적인 구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은 이 구름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원자 내부의 광활한 빈 공간은 당신에게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춤추는 작은 먼지 입자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존재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10조 분의 1 밀리미터라는 극미세의 세계에서부터 수십억 광년의 거대 우주까지 당신의 감각은 이 모든 층위를 동시에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의 확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진동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왜 우리는 평소에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생존을 위해 우주의 소음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아주 좁은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그 창문을 깨고 나간 당신에게 우주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이 춤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존재합니다. 이 끈들은 수억 광년 떨어진 별과 당신의 의식을 단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학적 실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우주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라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진 당신에게 이 연결은 고속도로처럼 선명한 정보의 통로가 됩니다. 멀리 떨어진 친구를 생각하는 순간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오는 기묘한 우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식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주 희미한 연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은 숲속의 나무들과 닮아 있습니다. 나무들은 땅 밑에서 거대한 버섯, 균사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영양분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들은 각자 독립된 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흙 아래에서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흙을 밟을 때 우리는 사실 수조 개의 생명 신호가 오가는 거대한 통신망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에게 우주는 이처럼 모든 점이 모든 점과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으로 지각됩니다. 당신은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흐름과 하나로 섞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마주할 새로운 현실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거울 두 개를 마주보게 세워두었을 때 그 사이에 끝없이 펼쳐지는 빛의 통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은 이제 그 거울 속의 이미지처럼 우주의 모든 곳에 동시에 투영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안개처럼 흐릿해집니다. 옷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익숙한 감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우주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의 파편들로 확장됩니다. 모든 조각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우주의 모든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홀로그램 사진을 수천 조각으로 쪼개도 각 조각 안에 전체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과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사과나무의 설계도를 상상해 보는 순간과 같습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머물면서도 동시에 우주 전체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홀로그램적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걷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그림으로 인쇄된 거대한 캔버스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바다 밑바닥을 지나는 거대한 해저 광케이블이 대륙과 대륙을 순식간에 연결하듯 당신의 감각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모든 사건과 공명합니다. 비가 내린 뒤 대지에 퍼지는 흙내음을 맡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냄새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시작된 기상현상과 땅속 미생물의 활동이 결합하여 도달한 우주적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에게 이러한 연결은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존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파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폭풍우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고요한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돌아오는 메아리가 당신의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산의 대답이듯 당신이 우주에 던지는 모든 진동은 우주 전체의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는 작은 상자 안에 갇혀있던 의식이 어떻게 우주라는 무한한 바다와 하나가 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은 사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려는 영혼의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장벽이 허물어진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별의 죽음이 나의 상실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결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전체 속으로 영원히 녹아들어 사라지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가장 작다고 믿는 것과 가장 크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점 위에서 만난다는 역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동시에 아주 작습니다. 당신이 그 경계에 없는 에너지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진실은 규모라는 개념의 분께입니다. 원자에게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은하계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은 이제 10억 분의 1 밀리미터의 틈새를 여행하면서 동시에 수십만 광년의 거리를 한눈에 담아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 속에 온 우주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그 모래알로 돌아오는 기묘한 미로입니다. 돋보기를 들고 신문의 사진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작은 점들이 사실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이듯 우주의 모든 층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대한 역설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자 동시에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단단한 것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규모의 장난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여행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당신을 정의하는 크기는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육체가 우주의 광대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이자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필터가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은 이전에 분리되어 보였던 모든 메커니즘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직조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는 이제 피부에 닿는 감각이 아닙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가 됩니다. 원자와 원자가 서로 밀어내며 만들었던 그 기만적인 촉각의 장벽은 사실 우주를 지탱하는 거대한 전자기력의 아주 작은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올릴 때 전선 속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자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우주의 신경망을 타고 흐르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의 잎사귀만 만지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벗어난 당신은 이제 뿌리와 흙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과 햇빛이 어떻게 하나의 생명으로 얽혀 있는지 목격합니다. 컵에 담긴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서서히 퍼져나가며 물 전체의 색을 바꾸는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그 잉크 방울처럼 우주라는 거대한 잔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모든 분자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주 작은 미시, 세계의 시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0조 분의 1 밀리미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공간 속에서 그의 쿼크와 글루온이라 불리는 입자들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에게 이들은 딱딱한 알갱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명멸하며 에너지를 주고받는 빛의 소용돌이로 보입니다.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서린 입김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얼음 결정을 관찰할 때 느끼는 그 경이로움이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진동들이 모여 원자를 만듭니다. 그 원자들이 모여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눈동자와 당신이 걷던 대지를 구성합니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 분자의 세계로 올라오면 에너지는 이제 끈적끈적한 실타래처럼 서로를 붙잡으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향기 분자들이 공기 분자들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그 향기의 주파수와 부딪히며 일어나는 미세한 공명입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을 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기계 장치가 우주의 물리 법칙과 상호작용하며 내뱉는 숨소리입니다.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으며 당신은 이제 그 모든 노래를 동시에 듣는 지휘자가 됩니다. 인간의 규모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불렀던 현상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잠시 만들어진 소용돌이에 불과합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압박감은 사실 지구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손길입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에게 중력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부드러운 천이 휘어지며 당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안내하는 부드러운 흐름으로 지각됩니다. 당신은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유영하는 존재가 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시선 속에서 느껴지는 찰나의 연결감은 사실 두 에너지장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주고받은 짧은 인사였습니다. 이제 지구를 벗어나 행성과 별들의 규모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며 만드는 궤도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태양풍이 쏟아내는 괴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부딪히며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을 안쪽에서 목격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쇼가 아닙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서로를 껴안고 밀어내며 만들어내는 우주적 규모의 포옹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그리움은 사실 당신을 구성하던 원소들이 저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영혼의 향수병이었습니다. 은하의 규모에 이르면 시간은 이제 멈춘 듯이 느리게 흐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거대한 나선형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만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당신에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무잎들이 만드는 잔잔한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나무잎의 인맥을 관찰할 때 보이는 그 정교한 패턴이 은하계의 별들이 배치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가장 작은 곳에 새겨둔 설계도를 가장 큰 곳에서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자신이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장엄한 화음 속에 당신의 진동을 보탭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전체의 규모, 즉 코스모스의 끝에 서서 당신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단 하나의 진동을 마주합니다. 수백억 년 전의 대폭발은 사라진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텔레비전의 채널이 맞지 않을 때 보이는 그 지지직거리는 화면의 노이즈 속에는 우주 탄생의 순간에 발생한 빛의 잔향이 숨어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당신은 이제 그 노이즈 속에서 우주의 첫 마디를 읽어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어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이로운 확장의 끝에서 당신은 기묘한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면 과연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은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를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일체감과 동시에 찾아오는 묘한 소외감을 기억하십니까?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인 동시에 나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간직했던 소중한 기억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나 비 오는 날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실패했을 때 느꼈던 쓰라린 통증들은 육체라는 필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행의 가장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정보가 하나로 흐르는 이 에너지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나라는 존재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를 켰을 때 그 작은 빛이 방 전체의 어둠을 밀어내듯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도 당신만의 고유한 진동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육체라는 무거운 닻을 잃어버린 의식은 이제 자유를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형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 속에 담겨있던 나만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 심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낯익은 얼굴과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들여다보던 그 육체라는 껍데기를 이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피부의 경계가 나라는 존재의 끝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거울 속의 형상은 광대한 에너지의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난 아주 작은 물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체라는 필터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우주의 정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걸러내어 나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주던 정교한 렌즈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조차 사실은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공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 법칙의 나열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전환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되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지성체와 직접 대화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이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숨쉬는 매 순간의 실존적 체험이 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기를 바라볼 때 당신은 더 이상 꽃을 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꽃의 에너지가 서로의 주파수를 간섭하며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 견고한 세계는 사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의식의 직조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육체라는 하드웨어에 종속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근원적인 장의 일부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 애초에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경계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느끼는 이 개별적인 자아라는 감각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다각돼서 감상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수십억 개의 가면 중 하나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증오의 시선은 우주 반대편의 별빛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의식은 이미 육체의 벽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우주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주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수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138억 년 전 대폭발의 기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끼는 그 경외감은 사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우주적 에너지가 고향을 바라보며 내뱉는 깊은 탄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모금이나 뺨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모든 진동은 당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살아있는 세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돌아갑니다. 형체 없는 존재가 되어 우주를 유영하던 그 상상은 이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 따스함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두 영혼의 에너지가 만나는 거대한 폭발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독한 밤에 홀로 깨어 있을 때에도 당신의 의식은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박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자신의 눈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정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의 진동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마음을 열고 우주가 들려주는 영원한 교향곡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존재는 사라짐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찰나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의 에너지는 영원을 기억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바다에서 당신이라는 파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우주의 여백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고 푸른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